폭도들은 판사뿐 아니라 MBC 등 언론사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차량이 부서진 채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이 법원 주변을 통제하고 검문 검색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직후 법원 주변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을 몇몇 시위대가 에워쌉니다. 촬영을 막고 급기야 카메라 등 장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뺐어. 취재진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에 이어 언론도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경찰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로 옮기기 힘든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MBC뿐 아니라 방송사 등 대부분의 언론을 표적 삼았습니다. 스스로 자경단이라도 된 듯 자신들이 점거한 법원 주변을 통제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지금 저 대검에서는 폭동 맞잖아요.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이 폭동 맞죠? 폭동 수사팀 맞죠? 네. 이제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대검에서 그걸 두 자로 지면 폭동이라고 한 거예요. 네. 폭력적인 행동 이게 폭동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같아요? 자, 왜 내란인가? 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주세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무차관,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허분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국헌 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뭡니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헌법 제1장 내란해제 제91조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법원의 권능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나 그런 거죠. 법원 행정처장님. 이거는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저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확인부터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재판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아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란이죠. 자,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는데 헌법에는 어떤 조항을 봐도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고 헌법 전문에 불이한과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또 내란인 것이요.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차은경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형법 제115조 소요죄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320조 특수주거 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141조 특수공용물 손상방해죄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고요. 치상죄 하면 이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거는요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 차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들어가요. 인참에 폭동과 끈짜고요 손을. 알겠습니까? 네. 네. 지금 거기 잡혀 있지 않는 지금 집에서 지금 웅크리고서 지금 흑당하고 이런 애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네. 그런 다음에 저기 회사 가야 되는데 왜 안 맞습니다. 풀어주냐고 뭐 저건데 지금.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더라고요.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전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얘들이 징역을 몇 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아, 예, 예. 거기다 구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무섭죠, 그 이제. 손해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물파손만 6억에서 7억 이건 일단 처음 나온 거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부서졌네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파손 금액이 있을 거고 그렇죠. 위자료가 또 있다면서요 예. 직원들. 아, 정신적 피해 보상 해야죠. 그럼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지금 깨진 것만 한 6억, 6, 7억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저거 다 하면 10억은 무조건 넘을 거거든. 추가되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구속 기소되는 사람이 한 120명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네. 뭐 두목금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저기 가자고 한 사람들한테 물리자 네. 이렇게 안 하거든. 오, 120명한테 전체한테 그냥 다 N분의 1. 예. N분의 1도 아니야. 그렇게 쏘면은 그게 예. 공동 불법행위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법도리들의 민사상 용어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부진정 연대 이거 책임. 노동자한테 가하던 그거. 그때 이야. 그거. 들었었어요 그때. 쌤통이다. 그거. 전부 다
1인당 뭐 10억 한다면서요? 네, 1인당 다 10억씩이야. 그러니까 이제 봉급 압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머나. 그랬었잖아요. 예. 네. 쌍용자동차 그때 이제 파업 투쟁할 적에 그걸로 고통 줬죠. 그걸로 힘들게 했잖아요. 예. 요거 훨씬 심하게 당하네. 이 사람들은 지금 쌍용자동차들은 노동자가 그래도 노동 3권의 일환인 파업 투쟁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예. 여기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법조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건 위자료 같은 것도 많이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과실상계를 하거든. 손해배상을 할 때는 상대도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깎일 게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서 부신 거니까. 네. 그럼 직원이 그때 한 50명 있었다고 치면 들려오는 거 한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1인당 한 미니멈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 원씩은 다 청구하시겠지. 미니멈 잡아줄게, 미니멈. 니들 안 관심하라고. 그럼 20명이면 2억이야. 2억에다가 이제 10억 정도, 12억 정도를 1인당 12억씩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저는 돈이 많으니 제가 12억을 냈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안 내면 계속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필 왜 법원 가가지고 그러냐고. 나중에 법원이 정한다고 그 액수를. 그 법원 맘이야. 그거네요. 저기 경찰 피해서 막 숨어 들어갔더니 경찰서더라고. 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서부지원 폭동 사태 그 자체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눈에 보이게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폭동 사태를 지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국민의힘 비대위인 줄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약간 공신력이 있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근데 이런 사이트들에서 오고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예.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신상털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각종 극우 사이트에 퍼져나가고 있고 아마도 카톡으로 이것이 다 공유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법무부 차관님, 네네. 이런 거 다 색출해내야 됩니다. 이거 다 이거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관련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까 낙수공격 누가 얘기하셨죠? 자, 이게 낙수공격이고 낙수공격에 의한 낙인 찍기예요. 자, 근데 이게 왜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내란 선동하고 있으면 아랫물은 더 지저분하게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부터 보겠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게 서부지검에 폭동했던 시위자들에 대한 고무 격려예요, 이게. 이게 누가 했냐? 윤석열이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란 선동 박수부대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박수부대, 일명 윤박수.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어떤 관계자하고 얘기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이거. 이미 곧 훈방될 것. 어느 관계자가 훈방시킨다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이 뭐예요? 다른 말로 서부지검 내란 폭도들이죠. 폭도들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 박수부대, 권박수. 경찰에도 경고한다. 아니, 경고하면 폭도들에게 경고하지 왜 경찰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그럼 일방적으로 물어야지. 이방적으로, 삼방적으로 묻습니까?
이 권박수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김재원 박수는 더 가관입니다. 김재원 박수부대, 김박수. 이야, 이게요.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 세력 수계 이재명,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거 잡아쳐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범죄들은? 이거 범죄자들 아닙니까? 법무차관. 네. 범죄자들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표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는 백설공주로 표현했고 한겨레에는 백골공주. 아니네. 헤럴드 경제에서 백골공주, 한겨레에서 백설공주로 표현했던 백골단 안내원 역할을 했던 김민전. 이런 의원들이 내란 선동 박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기가 오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거 tum방되겠지. 이런 겁니다. 폭도들도 엄벌해야 되지만 내란 선동 박수부대들, 응원부대들, 응원하는 사람들 이거 다 의법 처리해야 됩니다. 법무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사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기준을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국회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장범으로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도 내란 선동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긴급해서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이 서부지법 이 침입한 폭도들 46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아마도 검찰에 의해서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법원행정처장님이 필요한 조치로 인정을 하신 모양인데 내일 아마 서부지법에서 폭도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경찰 병력이 8시까지만, 밤 8시까지만 지금 그 서부지법의 질서유지로 지금 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려면 서울 경찰청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즉각 서울 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셔서 그 8시 이후에 경찰 병력이 계속해서 서부지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긴급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지금 행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사항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3분간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추가 질문은 하실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